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갑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리요. 네, 소리. 첫 번째 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소리가 준비가 안 됐나 보죠, 갑자기? 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소리이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아무튼 어떤 겁니까? 내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한다고 했는데 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 회담이 내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이제 열리게 됐거든요. 예. 원래 우리는 어제로 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내일로 하자 이렇게 바꿔서 북한이 다시 답신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뭘 논의하게 됩니까? 누가 오는지를 보면 대략 어떤 주제가 논의될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성건 조평통 위원장이 단장으로 오고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기루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 부위원장 등이 대표로 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를 고려해서 지금 카운터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람들로 대표단을 짜서 지금 막 이제 언론에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도 이야기하고 체육 이야기하고 경제협력 이야기한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동해선,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사업 그리고 8월 아시안 게임 공동 참가 및 단일팀 구성 이게 이제 주요하게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말씀드렸는데 이게 과거에 개성공단에 남북 경협사무소 있을 때 거기에 상주했던 이 기구거든요. 그래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관련 논의를 아마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요. 그거 개성에다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또 이제 6.15 공동선언 채택 18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 개최 그리고 5월 중에 개최하기로 한 장성급 회담 이것도 일정을 확정을 해야 되겠죠. 네. 또 8월 15일 날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이걸 논의할 적시장 회담도 개최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좀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그래서 이제 남북이 만나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우리 내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오늘 당정 협의가 있었죠. 오늘 고위당정청 협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이행이 시급한 사안으로 이 산림협력과 6.15 남북 공동회사 준비가 좀 주요하게 논의가 됐는데요. 지금 뭐 6월 15일이 한 달 남았고 이건 이제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준비를 좀 시급히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네. 좀 6.15 남북 공동행사를 판문점에서 진행하는 뭐 그런 아이디어도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요. 또 산림협력의 경우에는 현재 이제 황폐화되어 있는 북한의 산에 나무를 심어서 올해 장마철 피해부터 좀 막아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 대목은 이제 인도적 지원 이런 데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의 대북 제재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어서 좀 힘이 실리는 사안입니다. 네. 하지만 철도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또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제재와 또 연관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진도가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금 야당 쪽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당정청 협의에서는 좀 속도 조절로 해석될 만한 그런 얘기도 같이 이제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한 논의가 좀 심도 있게 오간 것인데요. 뭔가 서두르지 말고 법제처라든지 이런 데다 거쳐서 절차를 좀 명확히 갖춰서 야당과 협의하면서 진행하자 그래야죠.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국회가 정상화됐으니만큼 여야가 생산적으로 협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죠. 자, 이번엔 소리가 준비된 것 같아요. 들어봅시다. 핵시험장의 협소한 점을 고려하여 국제기자단을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남조선에서 오는 기자들로 한정시킨다. 네. 북한이 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해놓은 행사에 기자를 부르는데 일본은 쏙 뺐어요. 그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에 대해서 이제 그 통신사, 방송사의 기자 한 군데씩 각각 4명씩 총 8명 초청한다. 이런 통지문을 북한 조평통위원회가 보내왔다라고 오늘 통일부가 또 밝혔습니다. 예. 초청 대상이 된 기자들은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을 거쳐서 전용 비행기를 이용해서 원산의 숙소 및 기자센터로 이동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원산에서 핵실험장까지는 열차를 이용하게 되고 26일이나 27일에 다시 베이징으로 귀환하는 이런 일정이 통보가 된 상황입니다. 한 곳 통신사, 한 곳 방송사. 그렇습니다. 어디요? 이게 정확히 어딘지 지정을 했는지 여부가 좀 논란이었는데 일단 정부는 북한이 뭐 지정을 해서 이 요구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고요. 우리 내부에서 정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신사, 방송사라는 게 어떤 의미냐. 이게 좀 북한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 좀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방송사를 따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영상 촬영을 좀 염두에 둔 걸로 보인다라는 그렇겠죠. 거거든요. 예. 영상이 좀 필요하니까요. 일단 우리 정부는 이 취재 매체를 뭐 통신사, 방송사 이렇게 제한하지
하지 말고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 재량권을 좀 달라 8명 내에서 우리가 알아서 좀 구성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북한과 다시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이렇게 기자들을 여러 나라에서 부른다는 얘기는 이제 확실히 믿도록 해주겠다. 의구심을 해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좀 북한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보도를 좀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울러 우리 정부가 내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IAEA 등의 어떤 국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요청을 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예. 이제 미국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도 가서 이 요구를 좀 제기해 본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이 좀 전향적 태도를 보인다면은 논의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자들은 아무래도 이 핵 관련 전문성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전문가도 포함시키자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다음 뉴스 소리도 들어보겠죠. 면접 시험에 참여한 SR 소속 면접관과 특혜받아 입사한 자녀들의 부모들과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SR 수서발 고속철도죠. 그렇습니다. 주승용 의원이 지적하는 목소리네요. 그렇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제 당시에 국민의당 소속이던 주승용 의원이 이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의 부정 채용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예. 이후에 국토교통부가 특별 점검을 진행을 했고요. 그에 이어서 경찰 수사까지 진행이 된 그런 사안인데요. 예. 오늘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SR의 영업본부장 김모 씨와 인사팀장 박모 씨를 구속하고 또 소속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채용 비리였습니까? 경찰 발표를 보면은요, 이 김모 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서 뭐 점수나 순위를 조작하는 이런 방식으로 신입 14명, 경력 10명 등 총 직원 24명을 부정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예. 이렇게 채용된 사람들은 대부분 코레일과 SR 등의 철도 관련 기관 임직원들의 자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하. 또 일부 사례에서는 노조위원장이 이 부정 채용에 관여하기도 한 그런 것들도 드러났고요. 심지어 이 유력한 임직원의 단골 식당 주인이 청탁을 해서 뭐 특혜를 주도록 한 하하.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떤 수법을 쓴 거예요? 서류 전형의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 위탁 기관에게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정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온 결과들 다 무시하고 이 임직원이 임의로 점수를 고쳐서 이제 그 수정을 한다든지 아예 이 외부 평가를 무력화시키고 내부 평가로 전환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서류 전형에서 내정자 4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상위 득점자 105명을 모조리 불합격 처리한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하. 이 면접의 경우에는 아예 자기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면접에 관련 임직원이 심사위원장으로 직접 참여하는 이런 참 기상천외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원하는 대로 채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사팀장을 따로 불러서 질책하기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였는지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SR은 오늘 사과문을 발표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서 앞으로 기소되는 직원과 부정 합격자는 즉시 퇴출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기소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채용과 관련해서 비리나 이런 데 관계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바 있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조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른 공기업도 지금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SR도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어디 공기업들은 안 썩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좀 뿌리를 뽑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스라엘이 이제 그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을 반대하는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데 실탄까지 동원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뭐 사망자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죠. 6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부상자는 뭐 2,000명 넘게 발생한 상황인데요. 뭐 거의 전쟁이죠 이게. 그렇죠. 예. 이 부상자 중에 총탄을 맞은 사람이 1,370명 가량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야말로 무차별적으로 실탄을 이제 쏜 것이죠. 시위대는 이스라엘군 추정 한 4만 명 이상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돌이나 좀 원시적인 형태 폭발물 이런 건 일부 던졌고 타이어를 이용해서 연기를 피워서 총탄을 피하려는 이런 이제 움직임을 보인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이제 분리 장벽을 넘어서 자기들이 원래 영토라고 주장하는 곳으로 넘어가려고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군이 저격수까지 동원해서 사격을 한 결과라는 겁니다. 뭐 이스라엘을 향한 비난 여론 확산되게 할 수 있죠?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이스라엘이 대학살을 저질렀다면서 사흘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총파업을 지금 공언한 상황입니다. 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중동 지역 국가들도 이스라엘의 무력 대응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상태고요.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무력 사용 최소화를 촉구하면서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에게도 폭력 행위 중단을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곧 다시 대규모 시위에 나설 계획이기 때문에 추가 유혈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국경을 보호한 것뿐이다라면서 이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미국의 책임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중동 국가들은 물론 터키의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까지 미국의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결정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 내에서도 자신들이 어떤 중동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소방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을 지른 셈이 됐다. 이런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그냥 그대로 간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이건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백악관이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또 유엔 안보리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성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미국이 반대해서 무산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태 수습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중동 걱정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